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운시키오의 김태진 전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그 제로 트러스트 시대 의료기관에서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희 그 기존에 이미 많이 들으셔서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체계를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패스워드 기반 인증 체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국내에서 정보 유출이 어떤 식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 외에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 변화에 따라서 그 사용자 인증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인증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 라운시큐어는 어떠한 솔루션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순으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 및 현황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돌아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그 패스워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보안 취약점이 많이 있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말씀드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패스워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운영자 측면, 그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되게 관리가 되게 어렵죠. 운영자는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계속 변경시켜야 되는 정책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되게 귀찮고, 그 다음에 어떤 패스워드를 중기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패스워드를 남한테 넘겨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는 당연히 다 아시는 것처럼 패스워드를 계속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 패스워드 변경이 되게 어렵거든요. 계속 썼던 거를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피로도가 누적되고, 패스워드 정책 관리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업무 시스템별로 또 다른 동일한 패스워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써야 되고,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결과적으로는 그 업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보안 유출 사례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SK 실더스가 23년 상반기에 침해 사고 통계를 낸 부분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악성 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장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 사용자의 실수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해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사실상 아주 뛰어난 해커가 아닌 이상 내부에 어떤 뭐 메일을 보내서 어떤 메일의 실수로 내부가 이렇게 하지 않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악성 코드 감염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보 유출 부분이 상당히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보 유출 사례 중에 중보 유출이 되는 어떤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 이제 4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취약점, 그리고 이제 어떤 내부 직원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는 제가 뭐 패스워드 관리하고 어떤 정보 보안 유출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더 큰 부분은 지금 뭐 작년, 재작년 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산업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죠. 뭐 3차,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진짜 저희 주위를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웹3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바꾸고 있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 인증 트렌드도 완전히 이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뭐 어떤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기업 내에서 대부분 데이터를 저장시켜 온프레미스로 운영을 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이제 어떤 아마존의 클라우드 존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다른 산업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만의 어떤 서비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경계가 이제 되게 확실을 했죠. 그런 환경에서는 방화벽이라든가 뭐 IPS, IDS 뭐 이런 어떤 네트워크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큰 뭐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 국내도 그렇고 클라우드로 다 대부분이 이제 이관되는 환경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모빌리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건 그 서비스에 어디에서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이제 많이 뭐 오늘 신문도 그렇고 어제 신문도 그렇고 많이 작년부터 기사에 계속 나오는 부분도 정부에서 많이 부분 부분도 어떤 망분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냐 이게 전 세계의 추세랑 맞는 거냐 오히려 망분리 규제가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니냐 이제 망분리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보안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여러 가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 또 그 부분이 어떤 일정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산업군 간에도 그다음에 자기 산업 내에서 데이터 서비스 간에도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연동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뭐 이러한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3차,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되면 보안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 뭐 이미 이거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구현하고 있거나 이미 구현되었거나 구현을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죠. 보시는 뭐 21년도, 23년도 다 미도입인 곳이 거의 이제 없을 정도로 다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증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각 모든 영역마다 들어갈 때마다 인증을 해야 되고 뭐 지속 인증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모든 부분들에서 인증이 필요한 거고 또 멀티팩터 인증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느냐라는 본인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시스템 간에도 서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각 시스템 간에도 정말 그 시스템이 신뢰된 시스템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21년 대비 23년에 보시면 이제 구축 계획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많이 구축 계획을 가지고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정부에서 내놓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만 보셔도 어쨌든 그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사용자 관점에서는 많은 거를 더 주고 서비스를 줄 수 있고 편리성을 더 많이 편의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보안 관점에서는 이 부분들이 많이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Never trust, always verify. 뭐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해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거는 정말 신뢰 환경이 맞느냐, 정말 들어오는 사람이 신뢰된 사람이 맞느냐, 내가 접근하는 그 시스템이 신뢰된 시스템이 맞느냐, 그다음 시스템 간에 정말 신뢰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장 중요한 거죠. 다 열려서 이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정말 신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병원정보보안협회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이제 찾은 건데 23 죄송합니다. 왼쪽에 24년도 키워드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3년도도 보시면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 24년도 또한 그 10번의 네버 트러스트 always verify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뢰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중인증 6번에 보신 다중인증 부분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멀티팩터라 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일로 대표되는 어떤 생체 인증, 그다음에 원타임 패스워드 기반의 어떤 2차 인증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책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 요 대안으로 뭐 저희도 2015년부터 계속 14년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떤 로컬 기반의 생체 인증인 파이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로 지금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전자사용법 또한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전자사용법 이거 2020년 12월인가에 개정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기존에 이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다 움직였다라고 하면 뭐 공인인증서가 나쁜 건 아닌 거죠. 되게 좋은 체계인데 공인인증 체계 중에 하나의 단점은 다른 어떤 기술 수단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수단만 쓸 수 있게 했다라는 게 그냥 좀 안 좋은 것뿐이고 공인인증 체계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어쨌든 이제 공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설 인증이라는 걸로 바뀌고 그뿐만 아니라 생체 인증이나 기타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인증 수단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오른쪽에 보시는 국정원에서 내놓는 국가보안요구사항 쪽에서도 뭐 파이도 표준을 준수한 투팩터 인증이라든가 뭐 원타임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게 거의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추세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의료 쪽이신데 뭐 의료기관이나 이런 병원들의 이런 부분들도 뭐 내부 업무 통제를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게 단순히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패스워드를 넘어서 뭘 이렇게 한다 뭐 이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춰서 어떤 IT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어떤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또 많이 중요하는 게 어떤 인증도 인증이지만 지금 한 6, 7년 전부터 저희가 많이 뭐 저 해오는 뭐 셀프 서브린 아이덴티티, 자기 주권이라고 해서 본인이 중심으로 되는 어떤 인증 체계,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수 있는 인증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될 수 있는 어떤 인증 체계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생체 인증뿐만 아니라 뭐 OTP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된 걸 고려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뭐 그 멀티팩터 인증도 말씀드리고 뭐 원타임 패스워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전자서명법에 나온 뭐 블록체인 기반 이런 여러 가지도 보여드리고, 인증 체계가 되게 이제 되게 다양화됐죠.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인증 체계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그 인증 체계가 어떻게 보면 예전 공인인증 체계 대비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인증 체계의 다양성이 좀 다양해진 반면에 어떤 통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그 규제는 좀 완화하고 기술은 더 발전시키고 또 기술과 함께 어떤 규제와 정책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증수단도 계속 추가적으로 더 뛰어난 인증수단들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낼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인증수단들을 어떤 업무 시스템의 변경 없이 빠르게 얘를 적용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정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라든가 관련 규제에 대한 어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항상 밖에 나가서 말씀드릴 때 쓰는 이제 화면인 건데, 뭐 사용자나 업무 시스템 관리자나 사용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업무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지금까지 업무 시스템들이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다양한 인증 체계와 함께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뭐 매트릭스로 연결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인증 통합 플랫폼, 정책 관리가 필요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사용자 관점에서도 사용자가 어떤 인증기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선스케이터를 어떤 인증기를 가지고 뭐 인증 체계 인증기죠. 오선스케이터를 어떤 걸 들고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노트북에 어떤 인증기가 달려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다양한 인증기가 달려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떤 뭐 스마트폰 기반의 앱 기반의 인증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문 인증이라든가 어떤 USB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뭐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환경에 어떤 그런 또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USB 동굴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디바이스에 장착된 노트북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안면 인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지정맥이나 장정맥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인증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타임 패스워드 포함되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인증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고, 물론 기업 내에서 허용되는 인증기 안에서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할 인증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좀 구현이 되려면 어떤 통합 인증의 어떤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거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인증 수단들이 계속 추가되었을 때 업무 시스템의 변화 없이 사용자 관점에서 보이는 표준 인증창의 업데이트,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인증 수단들은 간단한 플러그인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시스템의 어떤 변경 없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어떤 통합 관리가 가능한 인증 통합 플랫폼이 저희가 뭐 원패스라는 제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원패스라는 제품을 저희가 인증 통합 플랫폼으로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패스는 실제 국내 고객 레퍼런스가 한 1,000개 이상의 레퍼런스가 이미 도입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검증된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국내외 저희가 일본에서도 이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포함하면 사용자가 2천만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그 원패스 하면 이제 가장 그 많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시는 게 이제 파이도인데요. 물론 파이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대응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인데 파이도로 이제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저희가 파이도 인증이라는 걸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파이도의 어떤 글로벌 스펙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이도 얼라이언스에 2015년인가 정도에 저희가 이사회 보드 멤버로 참여를 해서 파이도 1.0이나 파이도 2, 그다음에 뭐 FDO 기타 디바이스 관련 IoT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이도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면서 표준 스펙에 계속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팔로워가 아니라 어떤 좀 약간 그 리딩하는 업체로서 계속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원패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인증기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기라고 하면 당연히 스마트폰에 있는 지문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아닌 USB 동글 같은 지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음성이라든가 카메라를 이용한 안면,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핀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간편 인증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핀하고 패스워드의 차이점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핀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많이 지향하는 바는 패스워드라는 거는 패스워드는 중앙에서 제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중앙에서 검증하는,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저희 패스워드와 비교하는 것인 거고, 저희가 좀 지향하는 것은 로컬에서 핀을 입력해서 로컬에서 그 사람이 인증되면 서버 쪽에서 그 사람이 없다면 핀이 서버에 없어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간편 인증들, 뭐 당연히 파이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뭐 로컬 서버에 생체 정보를 두지 않는 방식의 많이 어떤 그 지원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센트럴한 방식의 어떤 생체 인증도 같이 다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수단들을 지원하는데, 이 인증 수단들도 저희가 그 모듈별로 좀 다 구성을 좀 해서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을 손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직관적이고 심플한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직관적이고 심플한 게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한테도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포탈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또 관리자 관점에서는 조직별 어떤 그 직원, 이제 내부 임직원이요 내부 임직원별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무에는 어떤 인증 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어떤 업무 시스템에는 인증 수단 플러스 투 팩터로 어떤 게 또 추가로 돼야 되고, 2차 인증으로 지속 인증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랑 사용자랑 좀 연동이 좀 손쉽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HR 시스템하고 동기화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HR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들도 좀 약간 그 기존에 저희가 어떤 그 SI성으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도 파이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향을 좀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커넥터들을 많이 계속 늘려가면서 고객사에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별 서비스별로 또 인증기를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업무 서비스별로 또 어떤 부서는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인증 수단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어떤 업무 시스템에 어떤 인증기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증기를 예를 들면 이 인증기를 썼을 때는 뭐 20초 이내에 인증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저 업무 시스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인증기를 쓰건 뭐 또 뭐 10초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몇 번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세분화된 정책까지 다 업무 서비스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관리 콘솔 메뉴를 좀 쉽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파이도 얼라이언스의 표준을 따르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거기 표준 스펙을 계속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도 얼라이언스 파이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기반의 어떤 인증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어떤 정보가 생체 정보가 서버에 있지 않고 로컬에서 제가 검증하고 뭐 백단은 당연히 PKI 기반으로 동작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원패스라는 솔루션은 파이도 표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인증기건 이건 바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이제 뭐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한테 요건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파이도 비표준 저희가 여기 파이도 표준이라고 한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에서 이제 저임을 인증하고 기술적으로 백단에서 로컬에서만 인증해도 서버 쪽에서 그 사람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파이도 비표준이라고 제가 여기서 용어를 쓴 거는 저의 생체 템플릿이나 이런 정보들을 어떤 중앙 서버 DB에 저장해두고 제가 로컬에서 생체를 인증을 하면 그 생체 인증 템플릿을 서버로 올려서 서버 쪽에서 검증해서 하는 센트럴라이즈 방식을 파이도 비표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좀 특성이 있어서 좀 파이도 비표준 방식도 많이 좀 요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신데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체 인증 솔루션 업체들하고 이 부분도 아까 HR 시스템 커넥터와 유사하게 다양한 생체 인증 솔루션들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붙일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어떤 금융기관이긴 한데 지정맥이라든가 장정맥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동해서 관리자가 다양한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저희가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 저희는 사실 기존에는 웹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CS 방식의 어플리케이션들 그다음에 모바일 기반의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들 뭐 이런 어떤 업무 관점의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통합 인증 관리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한테 좀 요구가 많이 들어온 게 윈도우 로그인부터 그 사람이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PC를 켤 때부터 그 업무를 보고 PC 끝날 때까지 어떤 인증을 하나라도 통하고 싶다라는 이제 요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윈도우 로그인 기능부터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제 윈도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윈도우 로그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뭐 앞면 카메라가 부착된 앞면으로 하게 하겠다. 아니 앞면은 어떤 프라이버시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지정 목역으로 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윈도우 로그인 시키게 해주겠다라는 정책 관리를 해놓으면 사용자는 그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안면 인증을 수행하게 되면 이건 이제 내부망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저희 통합 인증 관리 서버에서 운영하는 생체 인증 서버에서 그 사람을 인증하고 윈도우 로그인을 시켜주고 만약에 스마트폰을 쓰겠다라고 하면 인터넷 중개 서버를 통해서 그 사람임을 확인하고 윈도우 로그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윈도우 로그인이 되고 나면 이제 업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저희 원패스랑은 좀 다른 제품이긴 한데 싱글 사인온 저희의 제품을 통해서 연계 처리가 돼서 업무 시스템에 싱글 SSO로 한 번에 자동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 인증, 승인 처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인증 통합 플랫폼 서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업무를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그때 이제 추적 관리가 되게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좀 손쉽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이제 뭐 관리 방식에 대한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서비스 업무별로 정책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3번을 실패하면 뭘 하게 하겠다 이런 뭐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에 했던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업무 정책을 업무별로 다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부서 사용자별로 이 사용자는 A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 A 업무 시스템에 만약 개발팀은 거기에 접근할 때는 지문과 원타임 패스워드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영업 부서는 A 업무에 들어갈 때 그냥 지문 인증만 하고 그냥 그 멀티팩터 필요 없이 투팩터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을 이제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책 설정 중에서도 예를 들면 A 업무 시스템에 들어갈 때 생체 인증, 지문 혹은 안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책을 컴플라이언스에서 정책을 설정을 해놓으면 사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지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포털에서는 부여된 인증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 수단을 등록해서 그때부터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 관리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웹 기반으로 뭐 지금 다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이제 웹 기반으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도 당연히 웹 기반으로 관리 콘솔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이제 상당히 뛰어나고 파이도나 파이도 1.0, 파이도 2, 원타임 패스워드, 아까 센트럴라이드 방식의 어떤 생체 인증 이런 것들을 다 한 방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이제 어떤 관리 코스트가 되게 절감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정책 관리나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다 하실 수 있고 추적 관리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변화나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증 트랜잭션도 일괄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그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용자가 실제 관리자가 아니신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제가 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용자는 당연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그 업무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 그 통합을 인증을 위한 앱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웹이면 웹이 이제 저희 포털 웹 사용자 포털 화면이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사용자는 거기서 허용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된 인증 정책들을 이 이제 인증기 수단들이 보이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증 장치를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죄송합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인증 장치 정보 확인하고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텝 그 저희가 어떤 그 다이얼로그 방식으로 스텝을 통해서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거기에 접근을 하실 때 그 인증기를 이용해서 바로 인증하시고 다른 업무 시스템 들어갈 땐 싱글 사인온이 정책이 적용돼 있다라고 하면 싱글 사인으로 자동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 포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과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그 회사에서 안면하고 지문을 허용했는데 나는 안면 정보는 사실 되게 그 개인 프라이버시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밖에서 제가 감시당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면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지문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좀 프라이버시 보호라든가 편의성을 좀 더 높여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원패스라는 어떤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저희가 원패스가 관리하는 인증기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증기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른 솔루션이긴 한데 외부에서 제공하는 인증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통합 인증입니다. 그 외부 인증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모바일 기반의 카카오 인증서, 네이버를 이용한 네이버 앱을 이용한 네이버 인증서, 토스를 이용한 토스 앱 인증, 토스 인증서 이런 거를 외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인증기를 제가 외부 인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런 외부 인증기에 대해서도 이 외부 인증기를 쓰려면 각각 다 연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각각 연동하지 않고 이것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옴니언 CX라는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축형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서비스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니언 CX는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외부 인증기에 대해서 다 통합 관리하고 원패스랑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영업적인 관점에서도 저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이 각각의 계약이 필요 없이 라운가에 한 번만 계약을 하시면 다양한 외부 인증 수단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중에서 외부 인증기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보시는 화면은 이미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부24라든가 홈택스라든가 이미 이제 이렇게 다 쓰고 있죠. 저도 이제 이거 되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요걸 저희가 이제 2020년 그 행안부랑 이제 진행하면서 20년 그 12월에 이제 홈택스에 적용을 하면서 통합 인증이라는 걸 만든 것인데 되게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인증 이렇게 인증 수단으로만 쓰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인 확인 수단으로도
쓸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카카오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 확인 사업자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전자서명 인증 용도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수단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뭐 이것도 저희가 진행하는 거긴 한데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금년도에 이제 주민등록증이 이제 모바일로 될 텐데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그 오프라인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온라인에 쓸 수가 없었다고 하면 모바일 신분증도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사실 이제 카카오 뭐 앱 인증서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서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증명서들도 있습니다. 증명서들도 지금은 이제 또 많은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디지털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나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만약 의료를 뭘 받았다라면 그 의료 수단으로 어떤 검진을 받은 그 처방이 맞느냐라는 어떤 증명서도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화된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각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하나만 놓고도 각각 다 연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본인 확인만 놓고만 또 그런데 모바일 신분증, 사설 인증서, 디지털 증명서까지 다 하면 연동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이제 한 번에 저희 옴니언 CX라는 걸 이용하시면 하나의 통합 인증창으로 한 번의 계약으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옴니언 CX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다양한 외부 인증기에 대해서 업무 시스템에 어떤 변경이 없이 플러그인으로 바로 추가 연동이 손쉽게 되고 여러 가지 계속 증명서들이 막 앞으로 나오고 인증수단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외부 인증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 시스템 변경 없이 플러그인으로 뭐 원패스랑 유사하게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실제 연동 개발하는 부분도 저희하고만 연동하면 끝나기 때문에 연동 개발이 아주 쉽고 유지 보수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 당연히 이제 단축되고 어떤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사용자 인증 수단을 폭을 많이 넓혀주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인증 수단을 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자 만족도를 많이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성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옴니언 CX라는 것도 내부 인증에 대해서는 원패스, 외부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옴니언 CX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이제 제품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용자의 만족도,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인증 트렌드를 반영하고 어떤 영업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그 업무에 대한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기 여기 나왔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저희 홍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진짜 그 인증이나 그 지금까지 이제 오선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증 부분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 저희는 블록체인을 하면서 2018년 정도부터 블록체인을 하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어떤 연구 개발이나 프로덕을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온라인 상에서의 그 사람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하는 오선티케이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싱글 사인온을 걸 통해서 이제 오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오선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인증의 어떤 기술 부분에 많이 이제 치중을 좀 해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별도로 어떤 그 좀 더 가볍게 어떤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오선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 되게 무겁잖아요. 좀 무거운데 그게 아니라 좀 가볍게 어떤 그 사람이 내가 스킬이 이런 게 있다, 나는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지로 발급할 수 있는 옴니온 배지라는 거를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니고 이것도 글로벌의 IMS라고 하는 그 교육 관련된 표준 스펙이 있습니다. 그 표준 스펙 기반으로 저희가 배지를 만들어서 뭐 스킬, 뭐 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인증,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바일 신분증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NFT 마켓플레이스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이걸로 뭐 요리 NFT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NFT 기반으로 학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배지 저희가 디지털 아이덴티티 저희의 어떤 그 디지털 아이디 그다음에 오선티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기타 학위증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스킬을 수료했다 이런 스킬까지도 다 각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옴니언 NFT라는 거고 또 디지털 배지라는 겁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